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가상의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경제 또 산업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 육성부터 성장과 분배의 조화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이 자료들 속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내서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인공지능, AI하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또 육성 의지 이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AI 분야에만 100조 원, 10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관련 특구는 늘리고 데이터 센터 규제는 좀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스케일이 상당하죠. 네, 맞습니다. 이 100조 원 투자, 이게 단순히 기술 육성, 이걸 넘어서서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저성장 기조. 이걸 AI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런 승부수로 읽힙니다. 승부수다. 네, 특히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딱 지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있잖아요. 아, 네거티브 규제. 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하는? 그렇죠. 법률이나 정책에서 이거 안 돼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다 허용하는 방식. 이걸로 규제를 대폭 바꾸겠다. 이런 언급은 굉장히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게 혁신을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요. 혹시 자료에서는 그 소비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 여기에 대한 우려는 혹시 언급하고 있진 않나요? 이 균형점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들에서도 물론 규제 혁신과 함께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 이걸 일부 시사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근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역시 신산업 육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네. 에너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원전보다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아주 뚜렷해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또 전남이나 서남해, 제주 이런 곳들을 해상풍력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도 제시됐고요. 아,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네. 그리고 방위산업, 방산도 대통령 직속 회의체를 통해서 수출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방산의 부상, 이건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의 변화를 좀 요구하겠군요. 맞습니다. 그건 바로 산업 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신재생 방산 같은 분야가 뜨는 만큼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이런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아무래도 구조 조정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R&D 지원 약속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무게 중심의 이동 자체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어떤 산업 구조 재편과 함께 경제 전반의 큰 그림은 그럼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그 성장과 분배라는 오랜 숙제 있잖아요. 이걸 푸는 방식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침체된 성장을 살리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일단 핵심입니다. 210조 원. 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가게의 재기를 돕는 새 출발 기금 운영을 좀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정리하는 일종의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 이런 것도 거론되고요. 아, 배드뱅크까지. 네. 또 근로장려금이나 세액공제를 늘려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시도도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재정을 푸는 것을 넘어서 그 선성장 후복지는 실패했다. 이런 인식하에 복지 확대 자체를 약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접근? 이게 좀 독특해 보여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겠죠? 정확합니다. 복지를 더 이상 비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투자로 보고 이게 다시 내수 진작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선순환. 네. 지역화폐 활성화는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 또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고요. 더불어서 기술 탈취 방지 강화나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납품난과 연동제 같은 공정 경쟁 시스템 구축 노력, 이건 역시 성장의 밑바탕을 좀 튼튼히 다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성장과 공정 경쟁만큼 중요한 또 다른 축이 바로 노동인데요.
그럼 이 분야에서의 변화 전망은 어떻습니까? 노동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네, 노란봉투법. 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일부 보장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 지원, 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추진, 그리고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되었어요. 와, 주 4.5일제, 4일제까지. 그러면 기존 노동법의 보호밭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 혹은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의 지위 변화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처럼 법적 지위가 좀 애매했던 고용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근로자 권리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이걸 중요한 가치로 삼으면서 앞서 말한 그 성장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랑 노동 존중 가치,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AI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동시에 노동권 강화를 포함한 분배 개선에도 힘쓰겠다. 이런 구상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결국 당신에게 이 모든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또 익숙했던 산업 구조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주시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강력한 정부 주도의 성장 드라이브와 규제 혁신, 그리고 노동권 강화라는 이 정책 조합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말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시너지냐, 충돌이냐. 네, 특히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이게 사실 때로는 상충될 수 있는 두 목표잖아요. 이 사이에 아주 섬세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